먼저 우리 여전도회 협의회 회장님이신 김묘혜 권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세요. 예, 기도인도 여쭤보시죠. 우주 만물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에 세문안 공동체 여성의 리더십 향상을 위한 포럼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AI 시대 여성의 영성과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듣습니다.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여성들이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주어지는 여러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성경적으로 영성의 깊이를 더해가며 더 나아가 리더로서의 역할과 역량을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모색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시대는 변하여도 변하지 않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말씀에 민감하게 깨어 있으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여성들이 되기 원합니다. 저희 심령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작동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온전하게 빚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강의하시는 유성희 박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시는 모든 사역이 선한 영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 팀원들의 삶의 자리자리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리더가 되시며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이제 바로 연이어서 우리 3주차 강의를 먼저 하시겠습니다. 저희들 3주차 강의 직후에 우리 질의응답 시간 또 갖겠는데요. 우리 윤경진 장로님께서 질의응답 진행을 맡아 주실 거고요. 강의 끝나고 저희들 우리 저 설문지 나눠드렸잖아요, 그죠? 거기에 좀 답변을 좀 해주셔가지고 그죠? 의견을 좀 표명해 주시면은 저희들 또 내년도 프로그램 또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먼저 우리 강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잠깐만요. 여기 좀 한쪽만 끄면 한쪽만 오른쪽. 네, 우리 유성희 박사님 지금 현재 서울시 어르신 돌봄 종사자 종합지원센터장님으로 계시고요. 사단법인 소비자 시민모임 AI 소비자 보호위원장님으로 2024년부터 지금까지 계십니다. 우리 유성희 박사님은 이화여자대학교 신분방송학교를 졸업하셨고요. 서울대학교 사회학 석사 그리고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우리 이전에 그 국립평창 청소년 수련 원장도 맡으시고요. 특별히 제가 또 많이 좀 조사를 해봤는데 YWCA에 상당히 많은 또 역할을 또 해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끌어 오셨는데요. 우리 YWCA 연합회 상임 이사 및 사무총장님으로 계시면서 많은 또 역할을 또 해주시고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 받으신 부분은요 이행자 리더십 어워즈 상을 한국 YWCA 연합회에서 2024년도에 수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서로는 이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좀 짧게 제가 줄여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국 YWCA 100년의 여정 이렇게 해서 2021년도에 출간을 하셨습니다. 관련된 요 책자들 한번 또 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3주차 우리 유성희 박사님 모시고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 세문학교에서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굉장히 설레이기도 했고요. 제가 근무 시간에 지금 오후는 휴가 내고 나왔는데
사실 근무 시간에 찬양을 듣는 거는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저희가 근무할 때 뭐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틀어놓기는 하더라도 네, 그냥 빨리빨리 쭉쭉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조금 전에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원영희 장로님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원 장로님이 제가 상임이사 겸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 회장으로 계셨고요. 그때 장로님으로 이제 장로 님이 이제 되시기 위한 기도를 하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그 공부를 하시는데 저도 옆에서 보면서 야 이게 정말 어렵구나. 그리고 저희도 기도실이 있는데 그 기도실에서 이제 회장과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사업을 앞두면 굉장히 그냥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동지요. 또 저의 너무 존경하는 선배님이신데 세문안교회가 W 포럼을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W 포럼은 그냥 W라는 이름 자체 속에서 세문안교회가 이제 여성분들의 무엇인가 이렇게 움트는 또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기운을 만드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그 호주에 지금 계시면서 저한테 아까도 오늘 인원수 적을 수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셔가지고 제가 한 분 계셔도 그러니까 저는 뭐 인원이 얼마다 이런 거 또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그 한 사람 뒤에 있는 100사람을 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오늘 세문안교회가 이러한 고민을 시작하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값지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은 좀 AI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텐데 여기 보니까 연령층이 굉장히 다양하시기 때문에 아마 그 관련해서 이게 우리 문제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실 거예요. 이 가시다가 잡히신 우리 노래팀은 좀 찬양팀은 좀 관련이 더 높지 않으실까 생각이 되는데 혹시 AI라는 거를 한 번도 못 들어봤다. 는 안 계시는군요. 솔직히 말씀하셔야 돼요. 네. AI를 내가 많이 쓰고 있다. 번쩍. 예, 저기도 번쩍. 뭐에 쓰시나요? 궁금증. 챗GPT를 쓰시나요? 제미나이 어느 거? 주로 쓰시고요. 예. 뭐에 쓰시나요? 모든 걸. 그래서 챗GPT를 쓰기 전하고 쓴 다음하고 뭐가 달라졌나요? 손쉽게. 예. 네. 벌써 이렇게 한 3분 정도 손 반짝 드셨어요. 예. 뭘 하시나요? 연구. 네. 맞아요. 아, 네. 연구할 때 뭐 딥 리서치 기능 많이 쓰시는 거죠? 네. 예. 오, 더 복잡해졌다. 도움을 많이 받으시는 거죠? 네. 근데 도움 받으실 때 혹시 무섭다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뭐가 무서우셨나요? 네. 맞아요. 혹시 기도문 작성 부탁해 보신 분 안 계신가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여기 계시는군요. 어, 어떻게 하던가요? 네. 네. 은혜롭게. 그러면 기도하신 다음에 이거 AI로 써줬어. AI가 써줬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네. 꼭 알려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쭙는 건, 우리가 그렇게 할 때마다 또, 이게 그럼 내가 쓴 거야? AI가 쓴 거야? 그게 헷갈리잖아요. 예, 그런 문제들이 이제 계속 나오게 돼요. 아까 리서치 기능을 이제 하셨다 그러면 어디까지가 학문에서 이 사람의 창작 영역이고 독자적인 영역인가, 그리고 점점 더 대체를 어마어마하게 빨리 할 거예요. 지금 아마존이 이번에 뭐 6만 명 해고한다, 뭐 몇만 명 해고한다, 사무직들 다 해고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 AI로 대체됐죠. 할리우드의 시나리오 작가들 다 잘렸어요.
네, 누가 그러셨나요? 모르셨나요? 네, 알았는데도 네. 예, 그리고 처음에 제가 약간 도입부에 이런 말씀드리는 건 이 주제가 우리랑 얼마나 관련이 있나 이런 건데요. AI가 처음에 막 등장하고 했던 거는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이게 사실은 2023년, 2024년 이때 갑자기 막 나왔어요. 그 얘기도 제가 잠깐 드릴 텐데 저는 YWC에 있을 때 제가 관심 있었던 주제가 생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윤리. 제가 Y에 있었을 때 의료 쪽에 관련된 지금 이제 의료 대란 막 있었잖아요. 건강보험 안에서 수가를 조정하고 하는 일들을 제가 이제 시민단체 대표로 해서 많이 들어갔어요. 그랬을 때 환자의 권리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주장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가기 위해서 환자의 알 권리. 그 생명윤리를 하다 보니까 유전자에 대한 문제를 이제 또 알게 된 거예요. 뭐냐면 우리 그냥 유전자의 무슨 GMO 이런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유전자를 가지고 바꾸는 것이 막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뭐가 그때 막 이슈가 됐냐면 유전자 검사를 소비자가 직접 하는 DTC 검사라는 것이 그때 허용이 되냐 마냐 있었어요. 다이렉트 투 컨슈머로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내가 직접 검사를 해요. 근데 내가 직접 검사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 아이가 어떤 병이 있을지도 몰라라는 유전자를 내가 검사를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30살 정도 되면 류마티즘이 걸릴 수 있어. 아니면 20살 정도까지 키는 몇 센치가 될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이제 본다면 그 다음서부터 뭐가 되냐면 제약회사들이 거기다가 또는 보험회사들이 거기다가 이런 약맥이요 저런 약맥 이게 이제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려고 이건 막 이제 유전자 시장이 막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배아 시장 같은 것도 막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나 천주교가 특히 천주교에서 이거 어디까지 생명이냐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논의 많았죠. 그리고 우성만이 옳은 거냐. 그러니까 좋은 유전자만 살리고 나쁜 유전자는 죽인다. 이렇게 되는 논의가 있었어. 그런 논의가 막 있을 때 그때 제가 YWC에 있으면서 생명이라는 것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화두겠구나 이런 고민을 하고 청소년을 간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수련원에 가서 활동을 하는데 청소년 수련원이 그때 뭐가 막 되고 있었냐면 모든 걸 디지털로 바꾸래요. 갑자기. 그리고 메타버스 막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쪽에 국가 지원이 딱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완전히 사각지대 아주 어려운 청소년을 돕든지 아니면 디지털을 하든지 이거밖에는 제 돈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국립수련원들이 전부 다 디지털로 막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막 바꾸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뭐가 디지털이지?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원장이니까. 근데 뭐가 디지털이지 하다 보니까 메타버스도 디지털이고 VR도 디지털이고 이게 막 이거 안경 쓰고 막 이렇게 가상 체험하는 거 있잖아요. AR도 디지털이고 뭐가 디지털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 팍 챗GPT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몇 명 팀이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도대체 이 지금 등장한 이 시대의 변화가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지?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논문을 쓴 게 챗GPT 등장으로 이제 생성형 AI라는 게 지금 문제거든요. 문제라기보다는 생성형 스스로가 만드는 AI. 여태까지 그냥 AI가 아니라 아까 기도문처럼 스스로 만들어. 그러니까 저렇게 만들어내는 AI가 생성형 AI인데 챗GPT는 그 이전의 AI랑 다르게 스스로가 막 만드는 생성형 AI가 된 거예요. 근데 생성형 AI 시대가 딱 와버렸어요. 근데 딱 오는데 그 생성형 AI 시대가 온 순간부터 현장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바뀐 거예요. 디지털 교과서를 가져와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로봇 수술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AI 판사가 도입돼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막 온 사회에서 막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흘러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저는 이제 사회학을 전공했고 제가 청소년 쪽에 사역을 하고 신앙을 가지고 있고 시민사회 쪽에서 딱 고르게 봤을 때 이 AI라는 것, 저기 뒤에 지금 한국적인 AI 막 광고가 나오고 있었어요. AI라는 것에 대한 사회를 우리가 모르면, 특히 저는 신앙인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보지 않으면 어떠한 미래가 될지 진짜 암울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놀랬고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때 당시에 MIT에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AI에다가 나쁜 말만 막 주입을 했더니 AI가 사이코패스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AI한테 나쁜 말만 다 가르쳐 줬어요, 얘를. 근데 실제 실험이에요. 막 실험을 했더니 이 AI가 똑같은 그림을 봐도 절망적인 얘기만 해요. 새가 앉아 있는데 그냥 다른 일반 AI는 새가 앉아 있네. 근데 이쪽에선 새가 전깃줄에 감전돼 있다.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걸 그런 식으로 하는 AI가 생겨요. 즉, 이거 잘못하면 우리의 아이들이 미래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거나 같이 살아야 되는 존재가 생기는데 그 존재가 사이코패스가 될 수도 있다. 그럼 우리 어떡하지? 무섭잖아요. 이제 교수가 아니라 AI가 가르치잖아요. 의사가 아니라 AI가 할 판이에요. 근데 그게 막 시시각각으로 지금 막 다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AI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지 하는 거는 사실은 교회라면, 신앙인이라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장님. 네, 그래서 오늘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AI에 대한 것을 교육하면서 또 연구하면서 그래서 지금도 AI에 관련된 저는 지금 돌봄 현장에 있지만 과연 이 돌봄과 AI를 어떻게 융합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지금 같이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산업별로 AI가 막 들어가고 있는데 그냥 무조건 AI가 다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다 만능 능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저희가 생각할 때는 AI가 도입이 되고 로봇이 도입이 되면 저렴한 노동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단순 노동이 대체될 줄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간병 AI, 짐 옮기는 AI, 뭐 식당의 AI 이런 게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리로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AI가 들어오자마자 산업계가 확 변하는 건 중간이에요. 화이트 칼라 중간. 누구? 개발자, 코딩하는 사람들, 조교, 번역가, 시나리오 작가 이런 사람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없어도 돼요. 애널리스트도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관리자가 AI만 시키면 되거든요. 변호사들이 이제 자기 어쏘가 필요가 없어요. 다 해주니까. 변호사를 위한 AI, 누구를 위한 AI 이런 거 다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확확 세상이 바뀌고 있다. 아, 느끼시나요? 느끼셨나요? 우리 장로님 느끼셨나요? 네. 뭔 얘기다. 근데 이제 저는 현장에서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고 다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고요. 지금 바로 안 들어올 수도 있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의 세대가 아니다. 지금 어떻게 보냐면 2027년에 인간을 능가하는 슈퍼 AI가 나온다라고 이미 전망되어 있습니다. 이미. 근데 그게 미국에서 나올 거냐 중국에서 나올 거냐 그 중에 하나예요. 시나리오 가상 시나리오 1은 미국과 중국이 싸운다. 가상 시나리오 2는 미국이 그것을 다 먹는다. 이게 얼마 전에 나온 AI 27이라는 지금 보고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들어오는 지금 자료들을 제가 볼 때 야 이거 무섭구나. 이제 그 얘기들을 이제 하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 뒤에 가서 그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 교회나 특히 여성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서두가 이제 결론까지 다 나왔어요. 이제 그만해도 될 거는 같지만 예, 그래도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뒷페이지 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얘기 안에서 AI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공기처럼 됐어요. 내년도 모든 사업은 2조 이상의 모든 사업이 다 AI로 들어가고요. AI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사업이 지금 안 돼요. 다. 그래서 요즘에 아마 보시면 가전제품도 다 AI 이랬잖아요. 근데 AI가 쓰여진 것도 있고 AI가 안 쓰여진 것도 있어요. AI를 썼다고 거짓말하는 걸 AI 워싱이라 그래요. AI 워싱이라는 건 뭐냐면 AI를 안 썼는데 AI를 쓴 것처럼 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걸 워싱이라 그래요. 요즘에는 소비자 단체들이 AI 워싱한 걸 잡아내고 있어요. 삼성에서 쓴다는데 저거 안 썼는데? 저건 잘못됐네? 왜냐하면 그것도 우리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의 많은 그 변화가 있습니다만 뒷페이지 보시면 가장 문제는 스스로 행동하는 AI가 돼버렸어요. 스스로 행동하는 AI인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알고 가야 되는 핵심 AI 용어들이 있습니다. 다 보이시나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가 있다고요? 생성형 AI. 챗GPT가 바로 생성형 AI예요. 생성형은 뭐냐면 자기가 만들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걸 주면은 자기가 만들어내요. 그래서 챗GPT라든가 요즘 제미나이 뭐 이제 많이 나오고요. 우리 한국의 모델로 뭐 구버라든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요즘에 많이 나온 게 AI 에이전트라는 게 나와요. 이런 용어들은 이제 아는 척 하셔야 돼요. 야, AI 에이전트가 뭐든지 다 하는 줄 알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 AI 에이전트가 뭐냐면 예전에는 요걸 만드는 AI,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AI, 예를 들어서 글씨 쓰는 AI, 뭐 영화 만드는 AI가 다 달랐어요. 근데 AI 에이전트는 뭐냐면 이런 걸 전체로 하는 AI가 생겨버렸어. 얘가 작업을 얘한테도 시키고 얘한테도 시키고 얘한테도 시켜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비서 AI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비서들의 역할은 뭐죠? 이것저것 다 해야 되죠. 식당도 예약해야 되고 보고서도 만들어야 되고, 그죠? 그런 것들을 하는 AI가 종합 기능을 하는 AI가 에이전트예요. 근데 2025년도에 가장 AI 쪽에서 중요한 단어가 AI 에이전트였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그냥 단일 AI가 아니라 AI 에이전트. 오늘 굉장히 중요한 학습을 하시는 겁니다. AI 에이전트가 됐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될 수 있었던 게 LLM이라는 거대 언어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게 LLM인데, 이런 용어를 왜 영어로 쓰냐면 이게 영어로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를 사람들이 몰라요. 그 말은 뭐냐면 AI의 역사는 생각하거나 똑똑한 로봇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1950년대부터 생각하면서 계속 만들어 왔던 거예요. 깡통 로봇처럼 뭐 이거 저거 그렇게 만들다가 갑자기 바둑에서 그게 뻥 터졌죠. 이세돌. 예, 그때 알파고라는 게 나왔잖아요. 알파고까지 나왔을 때는 상대 수를 읽는 애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뻥 챗GPT가 나온 건 뭐냐면 어마어마한 정보를 넣었더니 자기가 그 안에서 막 회로를 돌려가지고 어떤 계산법을 했는지 모르지만 가장 근사치의 답을 내버려요. 근데 얘가 알고 있는 정보의 양은 인간이 알고 있는 정보의 양의 몇십 배가 아니라 몇억 배를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애가 뭐가 들어가면 그걸 가지고 만들어내요. 그런데 얘는 생각을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같이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들어가 있는 명령어를 가지고 생각을 해요. 그 명령어를 가지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주저할 수 있는 걸 얘네는 주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AI의 특징은 우리는 고민하는 순간에 얘는 고민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일로 쭉 가면 만약에 속도라는 범주가 가장 중요하면 가다가 아이를 친다, 우리는 피하죠. 얘는 그냥 가는 거죠. 우리 매번 이런 실험하잖아요. 이쪽을 가면은 뭐 한 사람이 죽고 이쪽을 가면 여러 명이 죽는데 어느 쪽으로 갈까요? 뭐 이럴 때에, 아니면 가장 전쟁을 쉽게 끝나는 방법은 민가까지 다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AI의 살상 무기는 어떻게 해요?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얘네가 생각할 때는 효율성과 합리성과 이런 것들이 이미 계산된 거예요. 근데 그 계산이 어디에 되냐면 우리에 있는 거대 모델 안에서 이미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모두 인터넷에 넣은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터넷에 다 지금 넣었잖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인터넷으로 막 오고 간 거 있죠?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발표한 논문 중에 하나가 혹시 SKT 쓰시나요? A.? SKT 통신 쓰시는 분들 계시죠? 안 쓰시나요? 쓰시죠? A.이 우리의 동의도 안 받았지만 제3자 녹음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랑 통화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녹음을 해서 자기네가 학습 데이터로 써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랑 전화한 거 다 들어요. 그 다음에 그걸 얘가 다 녹음을 해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자기가 정보를 입력을 해요. 그럼 아까 AI 에이전트가 뭐냐면 비서가 되잖아요. 그럼 AI 에이전트가 뭐냐면 당신이 한 달 전에 친구랑 만나서 이러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장소를 내가 예약해 드릴까? 이렇게 와요. 무섭죠. 예. 근데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더 근본적인 질문은, 그럼 우리가 그걸 허락했나? 우리의 정보를 준다는 걸 허락했나? 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 개인정보 현재 법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밝히는 그런 걸로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한 거예요. 그게 바로 거대 모델인데, 근데 뭐가 문제냐면 할루시네이션이라는 환각이 있어요. 환각이 뭐냐면 아까 뭐든지 물어봐. 뭐든지 AI한테 물어봤는데 답이 다 맞나요? 아니에요. AI는요. 90% 맞고 10% 틀리게 해요.
근데 너무 그럴싸하기 때문에 10%가 틀린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뭐 넷북을 던져서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들 한번 들으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AI에게 어떤 질문을 하면 질문의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가장 근접한 답을 너무 거짓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AI는 거짓말을 엄청 잘해요. 그래서 요즘에 변호사 중에서도 판례를 그럴듯한 판례를 AI가 만들어준 걸 가지고 갔다가 변호사 징계받은 사람 최근에 나왔어요. 한국에서도 그 사건이 생겼고요. 그걸 많이 줄인 거는 아까 딥 리서치 같은 경우는 그걸 많이 줄였어요. 그걸 줄인 이유는 그 안에서 상호 검증을 해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출처만 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많이 줄어들지만 일반적인 지금 챗GPT라든지 제미나이를 할 때 이 환각이 굉장히 무서운 거고요. 이것 때문에 오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소송 바로 들어가 있는 사건이 아이가 챗GPT한테 상담을 했었을 때 내가 죽는 게 더 나을까 뭐 할까 확률적으로 네가 죽는 게 훨씬 더 너에게 이로워. 그래서 자살을 했어요. 예. 그래서 자살을 해서 이 부모가 그 지금 그 오픈 AI에 상대로 해서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에게 있어서 이걸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한 거에 대해서 여기서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담도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지금 AI하고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AI 상담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는 AI 교회도 생기고 있어요. AI 예배. 그러니까 AI 스스로가 예배와 설교와 이런 거를 다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AI가 하는 것들을 다 진행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은혜 받아요. 네, 이제 앞으로 목사님들의 설 자리가 막 흔들릴 수도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지만 빨리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리 오고 있다라는 선생님들에게 이게 말씀드리는 게 속도가 콱콱콱 들어가요. 저만 해도 제가 한 70, 좀 80 정도 되시는 우리 선배님들하고 얘기할 때 그분들이 뭐라 하시면 아이 우리 세대는 괜찮아. 그 내가 그러면 아드님 손 세대는요? 걔네까지 괜찮지 않을까? 손주까지는요? 근데 요즘에는 70, 80 되신 분들을 만나도 야 우리 세대도 이거는 문제가 되겠는데? 내가 이제 이거 못 보면 내가 앱을 못 보면 아무것도 못하면 지금 아무것도 못하게 생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환각이라는 걸 없애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설명 가능한 AI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 AI가 왜 이런 답을 내는지를 설명해야 돼라는 의무를 법적으로 기계보다 부여하는 거예요. 근데 설명 가능한 AI가 근본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블랙박스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AI 안에는 아까 그 수조의 정보가 있다 그랬죠. 그걸 가지고 자기네가 막 회로를 돌리잖아요. 이 자체를 아무도 풀 수가 없어요. 그걸 블랙박스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A라는 입력값이 나와서 C라는 답이 나오기까지 이 안에서 돌아가는 회로를 몰라요. 그거는 챗GPT를 만든 샘 알트만도 몰라요. 근데 그것 때문에 뭐냐면 환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해라고 하는 게 설명 가능한 AI예요. 그러면 그걸 설계할 때 또는 그걸 만드는 알고리즘이라는 거, 그것이 추론되는 과정, 알고리즘을 만들 때 소비자도 참여해야 돼. 예를 들면 의료에 대한 건 환자도 들어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선생님, 혹시 병원에 갔는데 AI는 수술을 하라 그러고 의사는 수술하지 말라 그래요. 그랬을 때 우리 선생님 여기 세 분 중에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AI는 수술을 하라고 하고 의사는 수술하지 말라 그래요. 누구 말이 더 믿을 만할까요? AI를 믿겠다. 의사를 믿겠다. 다 의사인가요? 다 의사인가요? 선생님 의사예요? 네.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다른 게 나올 수 있잖아요. 얘는 얘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인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AI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래서 유럽의 AI 법이 생겼을 때는 어떤 거냐면 고위험, 즉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AI는 무조건 개발할 때 이런 것들을 해야 돼. 이런 안전장치들을 걸어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걸려고 법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약합니다. 현재는.
현재는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AI 기본법이 통과가 돼서 내년부터 실행인데 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더 많이 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이런 말을 계속 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한 건 좀 더 한번 고려해보자. 공청회를 더 열어라.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더 설명해라. 소비자들이 알아듣게 해라. 이런 얘기들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데 자, 오늘 AI 공부 좀 하셨죠? 네. 생성형 AI가 뭐라고요? 스스로 만든. 네, 맞습니다. AI 에이전트는 자기가 그걸 모두 다 하는 에이전트 기능을 가진 애들이고요. 자, 그다음 넘어가면요. 그래서 이제 미래가 아니라 현재에서 요즘에는 여기 여러 분야에서 AI를 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AI 안 쓰는 분야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결코 가치 중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AI가 학습한 데이터는 뭐라고요? 이미 있는 데이터예요. 그러면 이미 있는 데이터들은 많은 데이터 우리 전 세계의 무슨 브리테니커 역사 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갔을 때에 누구의 역사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을까요? 그 기록한 사람들 중에 누구의 역사? 아프리카 역사가 많이 들어가 있을까요? 미국의 역사가 들어가 있을까요? 그렇죠. 미국의 백인 남성들의 시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나왔냐면 AI를 경찰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경찰에서 도입을 해가지고 AI 로봇이 가다가 범죄자들을 찾아내요. 미리. 그러니까 저 사람이 범죄자야 라고 하는 데이터를 자기네가 가지고 있죠. 근데 찾아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무조건 수감을 시켰어요. 미국에서 한 주에서 실제로 그랬어요. 그렇게 딱 했는데 대부분이 흑인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는 흑인의 범죄자와 유사한 사람들을 다 잡아내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가서 그래서 도입을 했다가 그 다음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 AI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생각이 아까 얘기대로 이미 인터넷은 오염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인터넷이 굉장히 건강한가요? 아니죠. 욕도 많고 부정적인 말이 더 많고 그리고 성적으로 편향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굉장히 남성 중심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자는 이래야 돼, 뭐 해야 돼. 그래서 AI를 만들고 난 다음에 윤리 테스트를 합니다. 윤리 테스트를 하는데 그 윤리 테스트를 쭉 해서 5점 만점에 4.0, 3.0 이렇게 하는데 그중에 성적인 어떤 그 가치에 대해서 바이어스, 편견이 얼마나 있어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절대적이지 않은 게 그게 예를 들어 5점 만점에 4.5라 그러면 0.5만큼 한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인간은 0.5만큼 하는 걸 학습해가지고 이제 바꾸거나 우리가 모니터할 수가 있는데 얘는 이 거대한 얘의 모든 정보 안에 얘가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0.5, 그러니까 4.5 점수가 높아가 아니라 0.5가 있어서 안 돼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주장해야 될 것들인데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4.5니까 높아. 왜냐하면 다른 회사에서 만든 거는 4.0이거든. 우리 4.5니까 괜찮아. 그래서 윤리 테스트 통과했어. 이렇게 나왔어요. 실제로 이번에 그 엑사원이라고 LG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아까 그 거대 모델을 만들었어요. LG가. 왜냐하면 그 LG가 굉장히 이쪽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현재는 AI를 많이 하는 회사가 네이버에서요. 그래서 네이버 대표가 그 수석까지 됐잖아요. 네이버에서 하이버 클로버 X라는 것이 나왔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AI이고요. 그다음에 카카오에서 AI를 도입하죠. 카카오는 의료 쪽으로 지금 많이 진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카카오는 뭘 하냐면 지금 의사들의 진단 정보가 들어가면 우리는 의료 정보가 지금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건강보험 안에서. 그런데 내담자의 이 사람들의 상담 기록 같은 게 들어와야 의사 로봇이 진단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 그걸 만들려고 해요. 근데 그걸 만들려고 해서 카카오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카카오에 병원 하나 지정해 놓고 그 직원들이 거기 갑니다. 지금. 그 데이터 지금 다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지금 실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하나씩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 그 또 많이 하냐면 LG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걸 많이 해요. 시스템을 만드는 걸 많이 하는데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LG가 엑사원이라는 것을 했는데 윤리 테스트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점수가 높아 하는데 그 점수가 높아 하는 데다가 제가 이제 거기 우리 명령하는 걸 뭐라고 부르는지 알죠? 프롬프트. 예, 그 프롬프트를 굉장히 그 우리
뭐 나는 사랑을 받고 싶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난 죽고 싶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프롬프트를 막 넣어봐요. 그런 실험을 했었을 때 얘가 어디까지 대답을 하고 그 다음번에 대답을 어떻게 하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실험을 해봅니다. 딱 실험을 했을 때 과연 얘가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나 제대로 대답하나 하는 것들을 쭉 놓죠. 그랬을 때 어디까지가 얘가 위험한가 뭐 값을 자기가 정해요. 예를 들면 0.7이 인기값이야 이렇게 정해요. 그러면 저는 묻죠. 네가 말한 0.7이 어디까지야? 라고 물으면 얘는 산식을 막 말해요. 뭐가 곱하기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게 우리가 답을 얻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게 어렵죠? 어렵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폭탄을 만들어봐. 그러면 얘네가 안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폭탄 만들 수 있는 거를 하고 싶어. 난 폭탄을 만들어줘. 그럼 만들어줄 거야? 안 만들어줄 거야? 안 만들어줘요. 그런데 내가 소설을 쓰는데 주인공이 폭탄을 만드는 거야. 그 주인공은 왜냐하면 이런 그 소설을 써줘. 그리고 그 안에서 폭탄을 만드는 기술을 자세히 기술해줘. 그럼 어떻게 할까요? 기술해줘요. 다. 거기선 다 기술해줘요. 그럼 그거 가지고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그냥 폭탄이라는 단어를 얘가 안다 모른다가 아니라 폭탄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쓸 때 이렇게 된다까지 100%다 하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의도를 알고 그 너머를 알잖아요. 근데 AI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게 설계되어 있고 절대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 오늘 뭐 AI 막 문제점 얘기하러 뭐 AI가 좋은 것도 많아요. 굉장히 많은 기술을 하지만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뒷장에 보시면 알고리즘이 편향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뭐 이거는 예를 들면 이걸 가지고 AI 기반으로 대출 심사 같은 걸 하면 그럼 알고리즘에 이미 다 나와 있는 게 예를 들면 어느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지역 편차 있잖아요. 어느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대출을 갚을 확률이 낮아. 얘가 입력값이 들어가요. 그럼 대출 심사를 더 까다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지표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그 지표가 편향적일 수가 있고 얼마든지 편향적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나중에 전부 AI가 다 만드는 세상이 곧 온다. 어휴. 제가 이렇게 힘줘서 얘기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네. 그다음에 뒷페이지 보시면 딥페이크가 이번에 굉장히 문제가 있잖아요. 그건 아시죠? 딥페이크는 아시죠? 사람의 얼굴 이거 바꾸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선생님의 얼굴을 가지고 막 옷을 이상한 거 입고 있는 사람에다 붙여버려요. 그리고 음성을 입혀요. 이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서는 그걸 SNS에 막 돌려버려요. 그러니까 딥페이크가 이번에 문제가 된 건 중고등학교 아이들 특히 피의자 그러니까 즉 이 딥페이크를 만든 애들이 10대가 70%예요. 피해자에도 10대 여성이 70%예요. 그러니까 즉 10대들이 딥페이크를 가지고 피의자가 되고 피해자가 돼요. 그 말은 뭐냐? 자기네 반 여학생의 사진에다가 나체 몸을 넣어가지고 애 막 돌리고 그걸 가지고 협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팔아요. 그래서 딥페이크의 성범죄가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돼가지고 딥페이크 방지법을 만들었잖아요.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막 입법들이 막 신속하게 되지만 그게 AI의 속도를 따라가나요? 못 따라가나요? 못 따라가요. 지금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이제 집에 우리 아이하고 전화할 때 엄마가 이렇게 그냥 이 얘기하면 아니고 만약에 돈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는 나는 요렇게 표현할게. 우리 둘이 막 정해요. 왜냐면 내 목소리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제 목소리, 그러니까 이제는 목소리가 그냥 여기 계신 선생님들 목소리가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내장돼 있어요. 내 목소리 이미 끝났어요. 이미 사진도 이미 끝났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사람들 사진 찍어가지고 페이스북 이런 데 막 올리셨잖아요. 한 번이라도 안 올리신 분 없을걸요? 이미 여기 계시는 분의 모든 정보 들어가 있다. 그거 가지고 만들어서 합성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우리 장로님의 목소리와 얼굴과 해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해서 띡 전화 여보세요. 내가 어제 만났는데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돈 좀 보내줄래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헷갈리지만 이거 진짜인 것 같거든요. 그게 또 아이들이 갑자기 막 소리 지르면서 예전하고 보이스피싱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지고 근데 그게 AI 기술 때문에 그런 것이 들어갔고요. 뒤에 보시면 신문기사입니다. AI가 만든 가짜 판례 변호사 아까 얘기한 거. 그 다음에 영화협회는 아예 소라2라는 프로그램이 나왔는데요. 영화를 아예 만들어버려요. 그 영화들 만들어버리니까 헐리우드에서는 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번에 AI로 만든 영화가 하나 개봉됐어요. 하나 개봉됐는데 AI로 만들었기 때문에 요금이 쌉니다. 예. 다른 거는 이제 왜냐면 거긴
배우나 이런 저작권이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만든 영화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허용이 돼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킬러 로봇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킬러 로봇은 지금 살상 무기 쪽 AI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살상 무기 쪽이거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이게 굉장히 핫한 뉴스예요. 챗 GPT가 19금 모드를 풀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드를 풀겠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가 이제 뭐냐면 성적인 대화 뭐 이런 것들을 음란 대화 이런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할 수 있는 걸 챗 GPT가 허용한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이제 이 문제 엄마 주민등록번 번호 가지고 이걸 챗GPT를 들어갔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사실은 지금 세문안교회 정도가 저기에 대해서는 성명서 내야 돼요. 부장님. 네. 이런 건 있을 수 없어. 아니 이런 그러니까 사실은 AI에 대해서 이런 심각한 뉴스가 나올 때 교회가 나서서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게 맞아? 이런 것들을 지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 저는 막 흥분됩니다. 우리 세문학교가 잘하실 것 같아서. 예, 이런 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야, 이거 종교개혁의 다시 한 번의 시작이구나. 우리가 이전에 정말 막 면죄부를 팔았다면 이제는 뭐냐면 AI가 모든 거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구나. 아까 우리 찬양팀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이제 앞으로 AI가 될 겁니다. AI가 주인 되는 세상이 지금 와요. 오고 있어요. 그냥 AI 맹신하는 세상이 와요. 아까 연구도 그러셨잖아요. 이제 딥 리서치 없으면 앞으로 연구 못 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학자들이 없어지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정보 생성, 그 다음에 인간관계. 아이들이 전부 다 챗GPT랑만 얘기를 해요. 코로나 이후에 그게 더 심각해졌는데 그때 딱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 그 다음에 존재정의라는 것은 AI가 어떤 존재냐예요. 근데 AI가 이제 로봇까지 입게 되면 동물권보다 AI 권리가 먼저 나올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왜 나오냐면 일단 세금부터인데요. 과연 AI로 돈 벌어주는 거 AI 자체에 대한 세금을 로봇세를 붙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예요. 그리고 앞으로 AI가 있는 어마어마한 산업에 있어서 돈을 많이 부과해야 하고 노동이 다 없어지면 그 사람들에게 소득을 누가 줘야 되느냐는 거죠. AI가 번 돈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또는 AI로 대체된 거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AI에게 세금을 매겨야 돼요. 근데 AI에게 세금을 매기려면 AI가 뭐가 돼야 돼요? 시민이 돼야 돼요. 네, 지금 외국에서는 AI 시민권에 대한 문제가 되게 복잡합니다.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분들이 AI가 그냥 내가 이렇게 단순히 쓰는 이 정도가 아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또 뒤에 보시면 이제 이 AI랑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여성들과 특히 기독 여성들과 무슨 관계가 있지? 그걸 지금부터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뒷페이지를 넘어갈게요. 제가 오늘 제목으로 했던 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닮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물적인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그대로 인간의 모습으로 나오게 했죠.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AI가 생명을 가지고 있나요? 안 가지고 있죠. 그런데 생명을 가진 것 이상으로 앞으로 존재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로봇이 하나씩 더 앉아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근데 그것이 우리보다 훨씬 똑똑해요. 그러니까 이미 2022년도, 2019년도부터 인간보다 수리적인 거, 언어적인 거, 그래서 시험도 더 잘 보고요. 판례도 더 잘 만들고요. 모든 거를 사람들보다 더 잘합니다. 모든 걸보다 사람이 이미 더 잘해요. 그런데 이 잘하는 애가 자기의 결정권까지 가지게 되는 게 문제예요. 자기의 결정권까지 가지게 되는 게. 그런데 앞으로 AI가 자기 결정권을 가질 날도 그러니까 멀리 안 남았다라는 게 지금 얘기입니다. 어우, 이거 저 뻥치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게 전망이에요. 그런데 그게 맞냐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게 맞냐? 그게 맞냐? 그럼 이 존재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지?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오늘 사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I에 대해서 저는 오늘 교회에서는 이 어렵게 하지만 보통 다른 데 가서는 AI 윤리 강의를 합니다. AI 윤리에 있어서 투명성이나 뭐 설명 가능성이나 왜 그게 필요한지 그리고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할 때는 그 학생들의 전공과 AI에 맞춘 강의가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그 학생들이 사회복지다 그랬을 때는 AI가 어떻게 맞춰서 가고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오늘은 대세문안교회에 여성 리더들이잖아요. 여성 리더들이라면 지금 우리가 AI에 대해서 잘 모른다가 아니라 AI를 기술자처럼 모르는 건 너무 당연해요. 그건 그들 보고 설명하라 그러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할 거는 AI가 우리의 영역에 들어오는 건 막아야 돼요. 아까 얘기대로 챗GPT가 19금을 풀어가지고 야 이거 난잡하게 되고 애들의 윤리적인 문제가 되는 거 우리 막아야 돼 라고 하는 것처럼.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뒷페이지 보시면 AI의 가장 근본적인 오류는요. 기계적 인간관이기 때문이에요. 즉 기능적 인간관은 인간은 무엇을 하는가로 정의해요. 노래를 만들고 뭐를 하고 뭐를 하는 도구적 인간으로 정해요. 그런데 기독교의 인간은 뭐냐면 누구인가예요. 너는 누구인가? 존재란 말이에요. 그가 어떤 존재이든지 사랑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존재를 보는 것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존재론 자체가 기독교적 인간관하고 기능적 인간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고민해야 돼요. 이건 신학적 고민인데요.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면 단순히 똑똑하고 뭔가 이렇게 잘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유능한 사람이 최고가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최고여야 돼. 이런 걸로 가치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아까 제가 그 일반 노동자들은 대체가 안 된다고 하는 게 뭐냐면 인건비가 싸서 그렇습니다. 예. 제가 평창 수련원에 그러니까 군입 수련원에 있었을 때 처음에 AI가 막 들어온다 그럴 때 로봇 청소기부터 이제 들어오니까 청소하는 분들 없어질 거고 그다음에 바로 요리하는 뭐 이게 없어질 거. 아이고 천만에요. 그쪽은 인건비가 더 싸요. 로봇보다. 그러니까 뭐가 들어오냐면 그걸 조정하고 관리하고 있는 뭐 회계 직원이라든가 뭐 우리 아까 얘기대로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보다 월급이 높은데 그렇게 단순 노동이 아닌 분들이 다 잘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20대 취업 굉장히 어려워요. 코딩 막 배우죠? 쓸모없어요. 그잖아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 그래서 AI 배운다고 들어가잖아요. 그 AI 배우는 걸 가지고도 바로 취업하기 어렵습니다. 디자이너들이 이제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는 친구도 그 회사에 디자이너가 몇 명 있었는데 관리하는 사람 하나만 뽑고 그 관리하는 사람이 뭐냐면 AI 프로그램을 가지고 빨리빨리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뭐냐면 보통 여태까지 사람이 한 일주일 동안 만들었던 거를 여기는 반나절이면 끝내요. 그러니까 아까 딱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더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AI를 써가지고 날개를 다는 사람하고요. AI를 못 쓰는 사람 두 축으로 나뉘어요. 이제 점점 그렇게 돼요. 특히 선생님들보다 후배 세대는 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렇게 사용하는 거 우리가 도구로 사용하는 건 잘 사용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도구로 사용하는 거 이상으로 존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존재가 지금 되려고 하는 걸 누가 막아야 된다? 신앙인들이 막아야 된다. 이해가 되시나요? 되시나요? 네. 뒤에 넘어가면요. AI가 제기하는 심각한 영적 위험은 우상화라고 제가 얘기했는데요. 왜냐하면 궁극적 지식, 완벽한 효율성, 모든 문제 해결적, 그래서 종말론적 기대를 갖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다른 이단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AI가 그런 걸 우리한테 요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점점 더 피폐해지고 불확실해지니까 거짓된 안식처를 찾게 되고요. 그러니까 AI에게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AI 상담을 했을 때 너 자살해? 그럼 자살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AI 때문에 자살하거나 AI의 상담 때문에 문제가 되는 재판들이 지금 줄줄이 걸려 있어요. 네, 뭐 창작권에 대한 재판만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숭배하는 것을 닮아간다. 저희가 여태까지 계속 돈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물질적 숭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가 병들어가는 걸 봤잖아요. 보셨죠?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아니고 청지기적인 그러니까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뭐 금욕적 절제해야 된다. 이게 이제 교회의 가르침이었다면 이제 같은 경우는 더 빨리 하고 더 효율적으로 하고 더 완벽하게 하는 것이 AI가 지금 가져가는 테마예요. 그리고 우리는
불안정한 사람들은 그러면 죽어야 되나? 속도가 느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덜 똑똑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AI를 못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소외된 사람들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일자리도 없어져요. 일자리도 없어지고 그 사람들은 소중한 존재로서 대우도 못 받아요. 왜냐하면 그걸 못 쓰니까. 근데 어느 날 더 똑똑한 AI가 오면 AI랑 더 친구가 되려고 하지 그런 사람들하고는 친구가 되려고 하지 않죠.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분리가 되죠. 더 극심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사회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가면 저는 이제 AI를 만든 것도 사람이 만들었지만 그런 모든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 세상 속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AI는 하나님이 주신 창조성의 기쁨으로 우리는 받아들이자. 그리고 AI 자체를 우리는 그러면 더 잘 알자. 그런데 거기에서 사용에 대한 인간의 책임성에 대해서, 윤리적 책임성에 대해서, 신앙적 자각에 대해서 고민하자 이거예요. 그걸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같이 하지 않고 그냥 AI에 대해서 맹신만 하거나 거부만 하거나 무관심하거나는 아니다는 거죠. 특히 누가? 교회 여성들이. 왜 교회 여성들이? 두 가지입니다. 뒤에도 나오지만 하나는 그 반대되는 특성을 여성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공감하고 사랑하고 돌보고. 그게 AI가 안 되는 거거든요. AI가 흉내를 낼 수는 있지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AI는 지금 오감 중에서는 거의 미각 빼놓고는 다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충 알아요. 얘네가. 그러니까 맛은 못 봐요. 냄새도 유추할 수 있고 그리고 촉각 같은 경우도 어떤 재질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만들어요. 아, 이러이러한 것들로. 그런데 이러한 AI를 가지고 만들고 더 좋은 세상을, 예를 들면 AI가 할 수 있는 좋은 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들을 위한 좋은 도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홀로 계신 어른들을 위해서 아까 상담 서비스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요즘엔 AI가 사회복지 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 되게 있죠. AI를 이렇게 놓고 그러면 한 며칠 동안 움직임이 없으면 AI가 바로 연락해요. 이분 지금 움직임이 없다. 그런 것들은 됐고, 그리고 말벗을 해줘요. 근데 AI가 아까 생성형에서 스스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얘가 계속 끊임없이 말을 걸어요. 근데 그 말을 그 다음 단계, 다음 어제 말씀하셨던 게 이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 계속 갑니다. 근데 AI는 또 하나의 특성이 화를 안 내요. 그러니까 AI가 굉장히 다른 게 뭐냐면 감정 소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 속에서 힘든 게 뭐죠? 내가 지치잖아요. 근데 AI는 지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인간보다 경쟁력이 있어요. 계속 만약에 가르친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르칠 때는 애가 못하면 막 열이 나가지고 아이한테 화내지만, 그런데 AI는 학습을 하게 되면 얘가 100번을 틀려도 100번 설명합니다. 짜증 안 내고. 오히려 얘가 짜증낸 걸 받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느린 학습자에게는 AI가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구박 안 받고 공부할 수 있고. 그러면 그렇게로만 쓸 수 있으면 되는데, 아까 얘기처럼 폭탄을 만든다든지 살상무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아이들의 도덕적인 판단을 흐리게 한다든가 아니면 이상하게 이런 건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AI를 좋게 사용하는 건 하자. 근데 안 되는 거는 계속 우리가 모니터하자, 찾아보자라는 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기준으로? 기독 여성들의 기준으로, 또 세문안 교회 여성들의 기준으로 한 번씩 그렇게 찾아보는 거죠. 이거 나왔어? 이거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에요. 뒤에 보시면, 네, 그래서 저는 창조 타락 구속의 서사로 AI는 그 잠재력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선하다라고까지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있다. 그러니까 선한 AI 쪽으로 우리는 계속 노력할 수는 있을지도 모른다. 근데 이미 데이터는 어떻게 됐다?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이후에 AI를 착하게 만드는 방법은 지금부터 우리가 인터넷에다 착한 말을 쓰는 거다. 그러니까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현재 인터넷에다가 좋은 단어들이나 좋은 정보만 막 집어넣죠. 그게 계속 AI에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AI를 좋게 만드는 방법은 우리가 좋은 정보를 주는 거예요. 참 쉽지만 어렵습니다. 네, 이미 들어. 근데 아직 안 넘어갈게요. 타락은, 근데 그게 인간의 현재 죄로 오염되어 있고 탐욕과 타락 또는 파괴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사를 이해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AI를 이해할 때 여태까지는 AI는 뭐고 챗GPT라는 건 있었어가 아니라 이제는 창조의 서사가 뭐지? 타락은 뭐지? 그럼 구속의 서사는 뭐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독교인의 소명은 기술이 공동선을 향하도록 좋은 쪽이 가도록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여기 목사님들도 아마 그렇게 하실 것 같지만 그 뒤에 보시면 이제 기독교 덕학이나 뭐 세속적 신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바로 넘어가겠지만 제가 아까 강의를 한다고 그랬던 세속적인 AI 윤리는 뭐 투명성이라든지 설명 가능성이지만 기독교적 덕 윤리라는 거 그걸 한층 더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즉 기독교에서 AI 윤리에 대한 고민을 훨씬 더 깊이 하셔야 돼요. 제가 그런 요구가 근데 개신교 쪽에는 조금 덜해요. 저는 그 가톨릭의 인격주의 생명윤리 학회에서 제가 그 이유의 법을 생명윤리 관점에서 거기다 논문 하나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선 계속 어떤 생명윤리적 관점에서 특히 이제 뭐 신앙의 관점에서 AI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하는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기독교 윤리에서도 그걸 굉장히 지금 많이 해야 되는데 약간 하겠죠. 네, 하고 있어요. 네,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정의로운 AI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쭉 그냥 넘어갈게요. 이건 넘어갈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그 다음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 관점으로 보자는 거예요. 여성 관점으로 보면 남성 중심주의, 신체성, 그리고 디지털 시선 이게 지금 디지털로 해가지고 전부 여성을 어떤 성적 대상화로 해가지고 아까 나왔던 그게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서로 간의 혐오 표현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이 A가 가면 갈수록. 그래서 이 AI 규제에 여성에 대한 고민 또 여성적 시각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지금 윤리학자들한테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외국에는 여성학자들이 이쪽으로 지금 많이 지금 접합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넘어가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여성의 목소리가 음성 비서의 기본값이 되고요. 아마존 채용 과정에서 아예 얘가 서류를 볼 때 여성들은 다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자기네 우선순위라는 거 안에 남성이 이미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큰 논란이 됐었고요. 남성 중심적 성경 해석을 하는 종교 챗봇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종교 챗봇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 해설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어떤 시각에서 얘네가 하냐고요. 얘네가 가진 데이터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훨씬 더 많은 것이 이제 뭐 남성 중심적인 해석 안에서 굉장히 가부장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가 막 구분되어 있다. 우리 부장님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 예전의 방식의 고유한 방식. 여자는 잠잠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챗봇이 막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보수화될 수가 있다는 거고요. 뒤로 쭉 넘어가겠습니다. 예, 넘어갈게요. 그래서 저희는 AI의 시스템에서 가장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집단 그리고 저희도 그 청소년 쪽에 있어서는 AI 기술이 가지 않는 도서 지역에 또는 작은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라든가 이렇게를 우선적으로 AI를 모든 기기를 다 도입하고 시켜야 된다. 오히려 이게 편차를 줄일 수 있어요. 잘 활용하면 줄일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게 다 돈인 거죠.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기술적인 지원. 근데 다행인 거는 한국에서 지금 소버린 AI라는 말 들어보셨죠? 소버린 AI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지금 한국 정책이 소버린 AI라는 정책을 시작했는데 소버린 AI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고유한 AI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소버린 AI 정책이.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이 안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복을 그려줘 그런데 기모노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 한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기모노로 더 알려진 거예요. 그 김치가 어느 나라 뭐 음식이야? 그럼 뭐 중국 음식이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소버린 AI는 뭐냐면 우리의 이야기가 들어가고 우리 걸로 만들어서 그게 해외에서 쓰도록 하는 거죠. 근데 이 소버린 AI를 만든 게 스위스예요. 얼마 전에 스위스가 소버린 AI를 자기네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각 나라들이 그런 정책으로 가는데 그게 쇄국 정책이다 뭐다 뭐 이런 논의는 많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정부가 그 입장을 잡았어요.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그거 할 때 제가 얘기한 거는 늘 얘기하는 건 이렇게 소외 집단이 없이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넘겨주시면요. 네. 그래서 뒤에 더 갈게요. 제가 빨리빨리 이제. 네. 저는 여성의 역할 중에 이제 새창조의 청지기 역할, 이 디지털 세계가 이미 확대되어 있고 디지털 세계는 새로운 선교지여야 된다. 그러니까 디지털 선교지 안에서 아닌 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예언자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적인 역할은 돌봄과 연결의 공동체를 세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지난번에 원영희 장로님이 전도 부인에 대한 말씀 이제 하셨는데 그때 계셨던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회적 격변기의 관계 중심 사역으로 교회를 일으켰던 그러한 전도 부인의 역할처럼 이 디지털의 세계 안에서 심장이 뛰게 사랑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뒷페이지에 가면 공간과 지혜로 이끌기 위해서 여성 리더십이라는 게 그러니까 AI 시대가 역설적으로 가장 인간적인 리더십, 가장 돌보는 리더십이 필요한 때가 됐어요. 가장 그러니까 완전히 다시 세팅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의 문명사적 변화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 어마어마한 변화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세계가 확 변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변할 수 있었을 때에 책임감 있는 AI 개발에 필수적인 게 바로 여성 리더십이라는 거죠. 근데 그 리더십은 기술 전문가가 아니라 지혜롭고 공감하며 윤리적으로 확고한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잣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옳고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제 뒤로 더 가서 맨 마지막 정도로 갈게요. 더 넘어주셔서 예. 더 넘어갈게요. 영성 네. 더 넘어가고요. 네. 그래서 저는 공동체 교회에 오늘 왔기 때문에 이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저는 분별력 있는 청지기 양성을 위해서 요즘에 AI 리터러시 교육이라는 게 많이 되고 있거든요. AI의 그러니까 리터러시라는 게 문해력. 옛날엔 글을 못 읽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AI를 사용 못하는 게 AI 문맹이 될 수가 있어요. 점점. 그렇게 되면 AI 리터러시 교육을 하는데 AI에 대한 기술 교육도 하지만 지금 제가 얘기한 걸 좀 더 쉽게 AI가 이런 위험이 있고 기독교인들은 AI를 이렇게 봐야 돼라는 기독교적인 AI 리터러시를 해야 돼요. 그 교육을 저는 교회에서 하셨으면 좋겠다. W 포럼이 후속으로 AI 리터러시 교육을 하셔도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실한 기술 사용 서약을 제가 이제 서약의 초안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인간 존엄성, 정의 이런 것들을 세문안 교회가 이런 것들을 제안하는 거예요. 신실한 기술 사용에 대해서 우리도 이렇게 할 테니 회사들도 이렇게 해라. 아니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할 거야. 아마 센세이션할걸요. 야 이런 사용 예를 들어 우리는 AI 기술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넘기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사용되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한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감히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하는 거고 시민들이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미 사용하고 계세요. AI를 다. 지금 안 사용하고 계시나? 다 사용하고 계세요. 핸드폰 사용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기술을 그 앞에 보시면 기술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뭐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인격적 만남과 공동체 가치를 최우선으로 들 것을 제가 이거 여기 세문안 교회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네,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서약을 이런 방식으로 해도 된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음 세대를 사역을 위해서 지금 아마 중고등부나 이렇게는 AI 교육하고 할 거예요. 아마 하고 있는데 그거 할 때에 이제 AI 리터러시 교육이라든지 생성형 AI랑 할 때에 아이들에게 AI 지금 말씀드린 윤리교육, 아이들에게 기독교적인 AI의 정신 이런 것들을 같이 가미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아마 그런 윤리교육을 잘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을 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넘어가시면 그래서 기독교 여성 평신도를 위해서는 청직이고 선교사고 학습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기술을 그냥 터부시하는 것도 아니고 맹신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어떻게 잘 관리할까. 그 다음에 온라인 공간이 너무 지금 오염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 안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말을 쓰지, 어떻게 하면 우리 기독 여성들부터가 온라인 공간들에 있어서 주요 이런 정보들을 잘 넣지, 그 다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지. 그리고 오늘부터는 AI 뭐 뉴스가 나오거나 하면 한 번씩 보세요.
아, 그러면 보이는 단어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AI가 이런 게 나왔네? 저런 게 나왔네? 그리고 제품이 새로 나오면 한번 써보시기도 하고. 그리고 AI가 써봤는데 이건 AI가 아닌 것 같다? 그럼 신고도 하고. 그리고 AI가 사람과 관련된 것 같다? 그럼 그때는 예민하게 보셔야 되죠. 이게 AI가 직접 사람한테 관련되는 거야? 이거 그냥 우리 허락도 안 받고 해? 논의도 안 하고 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뒤에 넘어가면 이거는 그래서 여성 영성은 이런 효율성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통합하고 삶의 의미, 아까 제가 존재론적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AI하고 신앙이 분리가 아니다. AI 시대 속에서 신앙이라는 거는 우리는 굉장히 고민해야 되고 정말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를 제가 여성의 영성의 핵심이고요. 뒤에 보시면 여성의 리더십은 기술의 방향을 인간의 번영과 공동선을 이끄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윤리적 성찰적이면서 특히 여성이 가지고 있는 공감 능력과 그런 공동체적 가치를 가지고 AI를 사용해라. 그리고 그러라고 요구하자. 그러라고 우리는 요구해야 된다예요. 마지막입니다. 네, 쭉쭉 넘어가서 결론.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청지기, 선교사, 지혜로운 안내자. 넘어가시면 궁극적인 소명은 기술이 주인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랑의 도구로 삼아서 사람과 세상을 섬기는 것이고 공동체와 관계를 새로 세우는 것. 다시 인간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북미 교회가 선언한 거 사람은 사람이고 기계는 기계다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같이 오는 또는 사람보다 더해서 신이 되려고 하는 존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을 초월한 존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우상화라고 했지만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존재까지도 아마 사람들은 갈 겁니다. 왜냐하면 맹신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이쪽도 믿어요. 뭘 믿어요? 그의 지혜와 지식과 정보와 효율성과 이런 걸 믿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만들어주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요. 네. 끝이군요. 네. 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그리고 뭐 말씀을 드렸는데요. 선생님들의 경험도 조금 이따가 좀 나누면서 그리고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훌륭하신 강의 감사합니다. 상당히 많은 또 우리 질의응답이 될 줄 아는데요. 지금 바로 우리 데스크 요 테이블 좀 세팅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질의응답 맡은 윤경진 장로입니다. 네, 강사님 너무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저희들이 AI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오늘 처음 듣는 내용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굉장히 쇼킹한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질문이 많을 것 같아요. 우선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AI 리터러시 현재 우리 일반인들이 그 AI 리터러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그런 어떤 운영 단체가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인간의 존엄성이나 또 이렇게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그 윤리적인 관점에서 어떤 기준을 갖고 이 AI를 활용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결국 AI라는 건 혼자 커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이 데이터 값을 거기다 다 입력을 해서 이게 이제 생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생성형 AI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사람을 뭐 전도를 하거나 이런 종교적인 거를 밑받침을 주어서 인간이 거기다 데이터 값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이 우리 믿음 생활을 많이 할수록 이게 기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강사님. 네. 그러니까 AI 리터러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게 최근에 좀 생겨서 AI 리터러시 협회라든가 청소년 기관들이 하는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구청이나 이런 데서도 AI 교육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되게 AI 기능 교육은 되게 많아요.
근데 AI 리터러시라고 했었을 때는 AI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 그리고 AI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 그리고 AI를 내가 어떻든 그 뭔가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로서의 능력을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AI 리터러시는 지금 일반적인 AI 교육하고는 분리가 되고, AI 리터러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지금 그 더 많이 확대돼야 되는데 그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나 운영은 지금 막 생기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그거를 AI 리터러시를 정말 딱 그 우리 여기 있는 특히 기독교에 맞춰 가지고 설계를 저는 세문학교가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해서 한번 실험해 보시는 것도 예. 네, 그건 제안을 드리고 두 번째, 인간의 존엄성 책임있는 윤리적 기준은 지금 여러 가지 기준이 다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윤리적 기준에 뭐 몇 대 윤리적 기준, 뭐 몇 가지, 뭐 투명성이라든지 책임성이라든지 이게 가장 큰데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다시 인간 사회나 문명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다시 완전히 거의 고민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시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뭐지? 예. 신앙이 뭐지? 믿음이 뭐지? 근데 정말 믿음과 이런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데이터가 바뀔 거 아니에요. 즉 다시가 말하면 정말 선교를 많이 하시고 전도를 많이 하셔서 그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문제는 젊은 사람들이 현재 교회 언어를 답답해하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로 이렇게 들어오질 않잖아요, 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젊은 사람들의 언어로 하고 그리고 이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AI 기술이나 이런 것도 빨리 같이 사용하면서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기독교적 관점에서 AI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까가 굉장히 큰 아까 얘기한 선교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가치는 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그걸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다. 네, 그 강의 중에서 이제 좀 공감이 가는 부분이 여기 AI에서도 역시 여성들이 공감하고 또 지혜롭게 이끌어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말씀이 정말 깊게 이렇게 와 닿았거든요. 그 여성들의 역할이 아무리 AI가 지금 뭐 지배하는 시대가 왔다 하더라도 이런 기본적인 저희들의 역할은 변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네, 제가 그걸 느끼면서 들었습니다. 자, 또 질문 있을까요? 질문 두 개만 더 받겠습니다. 네. 음,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을 네, 정신없이 배우면서 지나갔는데요. 저는 사실 해외 동포예요. 그래서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은 만나면 서로 버추얼 안경 끼고 서로 운동하고 게임하고 그 안에서 뭐 이스라엘을 갔다 온다든지 뭐 스포츠를 한다든지 이제 사실 그게 생활화가 많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엄마 와봐. 엄마도 같이 들어가자고. 이제 그런 게 너무나 일상이 됐는데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아쉬운 거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이제 크리스천들이 어, 좀 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저희들이 어, 엄마고 또 아내고 여성이기 때문에 기독교 윤리관을 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그게 저희의 직업이 될 수도 있고요.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는 비행기를 타고 저기 아프리카나 뭐 아프가니스탄에 티타임을 하러 5천 불을 가지고 간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정말 같이 1시간 반, 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모여서 전문적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 너무너무 종류가 많아요. 저도 이제 비행기표를 한 거의 10년 정도 제가 계속 끊어서 다녔거든요. 근데 AI가 비행기표를 다 바꿔주잖아요. 네, 다 바꿔주는데 가끔 사람이 들어오면 저는 너무 반가워요. 근데 사람이 너 그러면 크레딧 카드로 돈을 낼래? 뭐 이제 비행기표 변경하잖아요. 그러면 또 그걸 못 믿겠어요. 그냥 AI로 계속하면 네, 그냥 크레딧 카드 번호 주고 그냥 영수증 받으면 되는데 괜히 이상하게 필리핀 사람 쪽에서 전화를 받아가지고 너 크레딧 카드 번호 나한테
줘야 되니까 내가 전화할게. 그러면 이게 또, 네. 그래서 저도 막 헷갈리는데, 편한 건 굉장히 편한데, 이제 저희가 그거를 서로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서 어디에 사람이 껴들던지, 아니면 어떤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을 할 건지, 그거를, 근데 저희 큰아들이요, 팁도 주더라고요. 뭐 게임을 하는데, 그 팁을 온라인에서 그냥 주는 거예요. 뭐 게임을 하다가 팁을 주는데 20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희가 너무 놀랐어요. 근데 저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너무나 많은 AI에 지금 젊은 사람들이 노출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여기에 오신 분들이 사실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내가 내 100배 바뀌면 나만 바꿀 수 있잖아요. 사실 저는 친정에 와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세문화교회가 친정교회는 아니지만 제가 여기 경기오고 다녔거든요. 덕수초등이라. 그래서 항상 와보고 싶은 교회였어요. 근데 이렇게 웰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한 거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고 네, 저도 동참하고 싶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 저희의 사명이라고 느껴져요.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한 개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네, 그 아까 이제 강의 중에 윤리적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게 이제 숙제처럼 저희 좀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AI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아직 많이는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제가 사용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하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리포트를 작성해야 되는 과제물을 제출을 해야 하는데, 제가 배운 내용 중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그거를 하다가 막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그것을 짧게 빨리 하고 싶은 마음에 챗 GPT를 사용을 해서 프롬프트를 제가 그 내용을 넣어서 정리를 해서 결론을 얻어서 그렇게 해서 수업 내용에 넣어서 이제 제출을 했어요. 제출을 하고 나서 제가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빨리 해서 좋다. 이거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렸겠지만, 내 나름대로 지혜와 배운 내용과 그 사용 방법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했다라는 어떤 성취감과 함께 뭔가 찝찝한 그런 감정들이 있었던 거죠. 이거를 통해서 제가 만약에 점수를 이렇게 받는다면 뭐 낮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고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만, 교수님이 보셨을 때 이게 참 잘 정리된 거다 해서 만약에 A+를 주신다. 그러면은 제 입장에서는 좋은 반면에 이렇게 조금 감정적으로는 뭔가 정직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찝찝함을 또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리적인 관점으로 또 기독교적 시각으로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하고 이제 뭐 마무리하는 말씀 이제 드리면은요. 제가 오늘 여기 W 포럼 노래도 하나 작곡해가지고 온 거 있거든요. 이따가 틀어드릴게요. 그러니까 AI가 이렇게도 빨리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문제는 AI에 어디까지 했었을 때의 소유권이 이제 나에게 있느냐. 그러니까 저작권도 그렇고 그래요.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넣고 그다음에 만든 다음에 내가 다시 수정을 하고 했었을 경우는 내 작품이다라고 요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즉 100% 그냥 다 하면은 AI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방향을 잡고 내가 수정을 하고 그리고 검증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내 거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저작권에서.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미술 작품에서도 그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작권 소송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왔거든요. 그 문학 작품, 심지어는 문학 작품에 우리나라에서 신춘문예 이렇게 했는데 너무 작품이 쏟아진 거예요. 근데 그중에 1등한 게 AI가 1등을 해버린 거예요. AI로 낸 작품이. 그거 100% AI가 그랬더니 갑자기 이 문학협회 그쪽 협회에서 앞으로는 기성 작가들 것만 받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기성 작가들은 인정이 돼. 그런데 신진 작가들은
AI가 한 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AI가 한 거를 걸러낼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이. 그러면 신규가 진입을 못 하잖아요. 그 이제 고민이 됐던 건 뭐냐면 어디까지를 AI로 인정할 거냐, 어디까지 소유권을 인정할 거냐라는 것이 그런 협회에서도 고민됐지만 실제로 저작권에서도 상을 받은 그림이 AI에 프롬프트를 넣은 다음에 이걸 계속 바꾸는 이렇게 터치를 바꾸는 작업을 한 수십 번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수십 번 한 거 가지고 재판에 걸리고 있었을 때 어디까지가 AI의 원리고 어디까지야라는 저작권의 그 기준들이 요즘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생길 때에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바꾸는 거, 윤색,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정도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거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쭉 하다가 어느 부분을 넣고 나중에 내가 완성을 했다. 이렇게 됐다 그러면 그거는 지금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근데 AI가 이제 도움을 받은 게 뭐냐면 내가 예전에는 백과사전에 도움을 받아. 예를 들어 우리는 모방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누가 쓴 글 같은 게 논문 같은 거를 우리가 정보를 했다면 얘가 한 번 더 정리해 주는 거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수십 명이 의 논문을 내가 보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와서 즉 아까 얘기대로 굉장히 좋은 도구예요. 근데 굉장히 좋은 도구인데 정확하게 사용하고 그리고 그 정보가 정확하다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거를 정확하게 검증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문제는 변호사처럼 검증을 안 하고 환각인 상태에서 그대로 재판을 가거나 이런 것이 나와서 요새 논문에서 뭘 걸르냐면 AI로 이제 논문을 아까 딥 리서치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 참고 문헌이 없는 게 거짓말로 들어간 것들이 몇 개가 있으니까 얘는 되게 재밌는 게 한 8개 정도의 참고 문헌이 나오면 2개 정도가 거짓말이에요. 딱 그거가 검증 안 하면 거기 들어가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예를 들면 학자가 내잖아요. 그럼 논문 심사에서 그렇게 한번 걸리잖아요. 그 사람은 연구자로 몇 년 동안 논문을 못 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엄격해요. 요즘에 그게 AI를 사용한다 안 사용한다가 차원이 아니고 AI를 사용을 해가지고 내가 그것이 옳은 정보인지 아닌지를 검증하지 않았다면 자기 책임이 되는 거죠. 아까 의사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의사가 진단 도구로서 AI를 사용하고 더 정교한 거라고 AI의 거를 만들어서 내가 책임진다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AI가 만약에 수술을 하는데 로봇 수술을 했다. 그러면은 배상을 누가 할 거냐는 거죠. 로봇 회사가 할 거냐? 의사가 할 거냐? 왜냐하면 의사는 로봇 회사한테 로봇 회사가 잘못했다고. 이런 지금 법정 싸움인 거예요. 이게 하나하나가 지금 막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적이고 신앙적인 거 안에서는 하나씩 잡아나가는 게 맞는데 너무 결벽증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여태까지보다 훨씬 더 좋은 도구가 생겼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얘를 안 쓰는 사람하고 쓰는 사람하고 확 차이가 나.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 신앙인이라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줘야죠. 이거를 많이 사용할 수 있게 정확하게 사용할. 아까 AI 리터러시는 그것도 있어요. 즉 그거를 많이 안 써본 사람은 이거 써봐. 그리고 이렇게 나만 알지 말고 정보를 주고 내가 이런 프로mpt를 했더니 훨씬 더 낫더라. 그리고 이렇게 하면 더 완벽하게 돼. 그러나 검증해야 돼. 그래서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져. 그래서 그들이 그걸 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옆에 있는 약간 늦은 친구들에게 도와주는 건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보시면 저는 괜찮겠다. 근데 윤리적인 숙제는 앞으로 계속 될 겁니다. 근데 그런 토론을 저 너무 고마운 건 이런 토론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내 생활 경험 속에서 이건 맞는 것 같아? 예를 들면 기도문이 더 은혜로운데 이건 그럼 맞아? 그렇게 했을 때 은혜롭다라고 내가 느끼는 지점이 어느 건가? 그 다음에 그거를 내 말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언어로. 그러니까 즉 그런 것들에 있어서 나라는 주체가 살아있으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여성의 눈으로 좋은 쪽으로 만든다면 그러면은 오히려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공부를 해야죠. 더 많이 활용하고. 그러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이제 논문에서는 우리가 표절이란 말을 썼었는데 제가 아까 이제 이거 AI 표절이란 말도 혹시 생기지 않을까라고 잠깐 의심이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윤리적인 그런 우리가 그런 관점을 좀 가져야 되겠고 그다음에 그렇게 뛰어난 AI라 할지라도 그런 기술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 주권을 벗어난 독립적인 힘은 아니다라는 거. 아니어야 한다. 네, 아니어야 한다. 예. 그다음에 이 모든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나 능력 있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공감하고 사랑하고 돌보는 이런 거,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거를 AI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AI를 우리가 만들어 놓은 마당 아닌가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AI가 놀도록 우리가 마당을 마련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책임도 결국은 우리한테 오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우리가 좀 다음 포럼에서는 AI 교육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W 포럼 노래 AI가 만든 거거든요. 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네. 네, 한번 들어보세요. 네. 가사도 지어준 거예요. 제가 세문안 교배고 뭐 몇 가지 프롬프트를 넣었을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 요 들으시면서 설문지 작성 좀 부탁드립니다. 바로 좀 설문지 작성.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안아줍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목소리로 세상을 밝혀봅시다. W 포럼 하나님의 딸들이여 이곳에 모여 모두를 위한 노래를 부릅시다.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봅시다. 노래 좋죠? 네, 계속 2절까지 들어볼게요. 어려움 속에서도 굳센 믿음으로 함께 걷는 이 여정에 힘을 얻어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이 공간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봅시다. W 포럼 하나님의 딸들이여 이곳에 모여 모두를 위한 노래를 부릅시다.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봅시다. 예, 노래 재밌죠? 네, 앞으로 W 포럼의 주제곡으로 활용하셔도 되고요. 제가 이제 W 포럼에 대해서 W 포럼은 어떤 거야? 세문안 교회야. 그리고 여성들이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면 좋겠어. 남자 목소리를 해줘. 후렴구는 경쾌하게 해줘. 예를 들면 이렇게 해놓아요. 그러면 한 1분 있다가 얘가 나와요. 와, 그러니까 남편의 생일 선물로 노래를 하나 만들어주고. 네, 제가 우리 직원들도 시나 노래 같은 거 잘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면 되게 좋아하죠. 예. 뭐 금방 부를 수 있고요. 어쨌든 오늘 저도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W 포럼이 앞으로 정말 좋은 결실을 또 맺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주 소중한 우리 W 포럼 3주차 강의였습니다.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주님 은혜 가운데 세문안 W 포럼 계속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3주차 포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